어르신, 이런 것도 모르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요? 우리가 뭐 당신 개인 비서예요? 미옥이 들고 있던 서류를 확 잡아채더니 바닥에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서류 들고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박 주무관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스트레스 받나 봐. 요즘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미옥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죠. 박태수는 그런 미옥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문제라니까. 뭘 좀 알고 와야 말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1챕터 민원인의 얼굴을 한 그녀. 서울 서북구청 지하 민원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 소리가 띵동 울려 퍼집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답답한 한숨 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죠. 김미옥이 민원실 입구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60여 세의 나이답게 허리가 약간 굽어 있고 오른손에는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회색빛 카디건에 검정 바지, 그리고 낡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 민원인 같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고요하고 깊은 권위가 스며들어 있었죠. 미옥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조용히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민원실의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죠. 창구는 모두 5개, 직원들은 대부분 젊은 편이고 천장 모서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옥은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마치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듯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32번 고객님. 전자음이 울리고 미옥이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몇몇은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고 몇몇은 귀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있던 공무원은 박태수입니다. 43세 나이에 중간 관리직 주무관이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미옥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드러나 있었죠. 뭐하러 오셨어요?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죠. 손가락으로는 계속 펜을 톡톡 치며 빨리 끝내고 싶다는 티를 냅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미옥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또렷했죠. 그런데 박태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또 주민등록 등본이야? 어르신들 맨날 그거만 뽑으러 와. 서류 가져왔어요? 빨리 내놔보세요. 박태수가 한숨을 푹 쉬며 손을 뻗습니다. 마치 시간을 빼앗기는 게 억울하다는 듯이 말이죠. 미옥이 서류 봉투를 정중히 건네자 박태수는 봉투를 확 잡아채듯 받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던 박태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혀를 찹니다. 치,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글씨도 못 읽겠는데. 박태수가 서류를 미옥 앞으로 거칠게 밀어냅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하죠. 그 순간 옆 창구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박 주무관, 또 시작이네. 하하. 요즘 어르신들 왜 이렇게 까다로워?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맞아. 시간만 잡아먹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뭐 보육원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웃음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퍼집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미옥을 쳐다보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젓습니다. 마치 미옥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박태수가 더욱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거 다시 써오세요. 이런 걸로는 절대 처리 안 해드려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오시고. 미옥은 그 모든 시선과 소리와 모욕적인 말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써서 오겠습니다. 미옥이 서류를 정중히 받아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죠.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야.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을 보러 온 거지. 미옥이 민원실을 나서는 동안 박태수와 동료들은 계속 웃어댑니다. 또 내일 올 거야, 분명히. 이런 할머니들 진짜 끈질겨. 죽도록 심심하니까 민원실이 사랑방인 줄 아는 거지. 맞아.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공짜 상담사야? 정말 한심해.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 앞에 서 있던 그 노인이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미옥은 감사원이 파견한 비공식 감찰조사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전직 판사로서 수십 년간 법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민원실 밖으로 나온 미옥은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모를 남깁니다. 첫 번째 방문 완료. 예상보다 심각함. 조직적 무시와 모독 확인됨. 추가 조사 필요. 미옥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은 그저 첫 번째 관찰이었을 뿐이죠.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챕터 벽에 부딪히다. 이틀 후 같은 시간 서북구청 민원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미옥의 모습은 사뭇 달랐죠. 머리에는 검은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옷차림도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남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옥은 이번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방문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공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서 말이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미옥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행동 패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부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57번 고객님, 이번에도 박태수의 창구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미옥은 의도적으로 박태수의 업무 시간을 파악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가는 미옥을 본 박태수는 이미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뭐하러 오셨어요? 어제 온 할머니 아니에요? 박태수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미옥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미옥의 변장은 완벽했죠. 목소리까지 일부러 떨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저 전세 신고서 문의하러 왔는데요. 처음 와보는 거예요.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 처음 민원을 접하는 노인처럼 연기했죠. 박태수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밉니다. 서류 내놔보세요. 뭘 가져왔는지나 보자고. 미옥이 서류 봉투를 건네자 박태수는 이번에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냅니다. 이런 것도 모르세요? 아니, 요즘 노인들은 뭘 배우고 사는 거야? 이딴 걸 가져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죠. 미옥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몰라서? 그럼 왜 와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고요. 박태수가 서류를 미옥의 손에 거칠게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죽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죠. 미옥이 허리를 굽혀 서류를 줍는 동안 옆 창구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또 시작이네. 박 주무관 오늘 컨디션 최고야. 어르신들 진짜 답답해. 준비도 안 하고 와서는 우리한테 다 물어보려고 해. 맞아. 혼자 살면 외로워서 민원 넣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말동무야? 직원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박태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미옥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이런 것도 모르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요? 우리가 뭐 당신 개인 비서예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죠. 미옥이 들고 있던 서류를 확 잡아채더니 바닥에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서류 들고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민원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이죠. 다른 민원인들도 이건 너무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 직원들은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죠. 박 주무관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스트레스 받나 봐. 요즘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미옥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죠. 하지만 미옥의 눈빛만큼은 전혀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죠. 박태수는 그런 미옥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문제라니까. 뭘 좀 알고 와야 말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그때 박태수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서류를 줍고 있던 미옥의 팔을 거칠게 밀쳐낸 것이죠. 빨리 치우고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미옥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지팡이도 함께 넘어지면서 철컥 소리를 냅니다. 민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미옥은 바닥에 앉은 채로 박태수를 조용히 올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군요.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이 민원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박태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미옥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죠. 물리적 폭행 확인됨, 인격 모독 및 직무유기 심각함, 조직적 방관 및 동조 현상 뚜렷함. 박태수와 다른 직원들은 미옥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만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죠. 미옥은 마지막으로 박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오늘 일 절대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3챕터 누적된 증거, 깨어나는 감시망.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감사원 본청 10층 비공식 조사팀 사무실입니다. 김미옥이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서북구청 민원처리부서 현장조사 보고서 1차 초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미옥은 펜을 들고 보고서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언행, 다른 직원들의 반응, 그리고 민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직 부족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전체의 문제인지 확실히 해야 돼. 미앱이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에서 다른 신분증들을 꺼냅니다. 이번 주 동안 사용할 가짜 신분들이었죠. 김영숙, 이말순, 최정자. 모두 감사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완벽한 신분증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옥의 본격적인 잠입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김영숙으로, 화요일에는 이말순으로, 수요일에는 최정자로 변장해서 서북구청을 방문했죠. 매번 다른 민원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또 이런 걸 가져왔어? 진짜 답답해서 죽겠네. 박태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죠. 마치 노인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수요일 오후 미옥이 최정자로 변장해서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서 관련 문의를 가지고 갔죠. 아이고, 또 전세야? 요즘 할머니들 전세만 물어보네. 집감 떨어져서 불안한가? 박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맞아? 박태수가 서류를 미옥의 얼굴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침이 미옥의 얼굴에 튀었죠. 하지만 미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이따위로 살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박태수의 욕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웃으며 거들어줍니다. 박 주무관, 오늘도 열일하네. 요즘 노인분들 정말 많이 오시네요. 할 일이 없나 봐요. 맞아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공짜 상담소인 줄 아나 봐.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태수가 갑자기 미옥을 향해 다가가더니 어깨를 거칠게 밀어낸 것이죠. 빨리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미옥이 뒤로 밀려나면서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박태수는 더욱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나가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민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이번에는 너무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미옥은 그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물리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 인격 모독 심화됨, 조직적 방관 지속됨. 하지만 미옥이 정말로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원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여직원의 표정이었죠. 그 직원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편함과 죄책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정나영이었습니다. 29살의 인턴 공무원으로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였죠. 처음에는 공직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박태수와 다른 선배들의 행동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여기서 배우는 게 이런 거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미옥은 나영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법정에서 사람을 관찰해온 경험으로 나영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죠. 나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미옥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영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옥이 들어왔죠. 괜찮으세요? 미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옥은 나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일하는데 매일 이런 걸 보니까.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맞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나영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있었던 일을 여기에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미옥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나영은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4챕터 내부자의 균열. 그날 밤 정나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받은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죠. 그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민원실에서 목격한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영은 펜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글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면 자신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박태수는 물론이고 다른 선배들도 자신을 미워할 테고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영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노인분들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었죠. 나영은 결국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북구청 민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정나영입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일을 진실대로 적겠습니다. 나영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태수가 노인 민원인에게 한 포건들 서류를 바닥에 던진 일, 심지어 물리적으로 밀쳐낸 장면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낸 것이었죠. 다음 날 오전, 나영은 출근길에 그 봉투를 미옥이 알려준 장소에 두고 왔습니다. 감사원으로 직접 전달될 비밀 우편함이었죠. 한편 미옥은 감사원 사무실에서 나영의 진술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기록한 내용들은 미옥이 직접 경험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죠. 이제 내부자의 증언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완벽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미옥이 중얼거리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최종 확인차 한 번 더 서북구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옥은 이번에는 아예 다른 컨셉으로 변장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역할이었죠. 머리에는 파마를 하고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요. 저기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 사람인데 비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미옥이 박태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박태수는 여전히 성의 없는 태도였죠. 외국인 관련은 출입국 사무소 가야 해요. 여기서 안 해줘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미옥이 순진한 척 물어봤습니다. 박태수는 한숨을 푹 쉬며 짜증을 냈죠. 아이고, 인터넷만 보고 오면 어떻게 해요? 확인도 안 하고. 정말 답답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미옥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알려달라고요? 우리가 뭐 안내소예요? 직접 알아보세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죠. 정말 요즘 노인들은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며느리나 잘 보세요. 박태수가 미옥이 가져온 서류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찢어진 조각들을 바닥에 던져버렸죠. 민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죠. 다른 민원인들도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류를 찢어버리다니. 하지만 박태수는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와서 시간 낭비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문제라니까. 뭘 좀 알고 와야 말이 되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박태수가 갑자기 미옥에게 다가가더니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빨리 나가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미옥이 중심을 잃고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지팡이도 함께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죠. 이번에는 정말로 물리적 폭행이었습니다. 민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정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선배 직원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옥은 바닥에 앉은 채로 박태수를 조용히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겠군요. 미옥이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이 민원실 전체를 압도했죠. 박태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의 목소리와 눈빛이 지금까지 봐온 다른 민원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뭐라고요? 박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최종 확인 완료. 물리적 폭행까지 확인됨. 즉시 조치 바람. 메시지를 보낸 후 미옥은 박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태수 주무관. 오늘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주 곧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판사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박태수와 다른 직원들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몰랐죠. 방금 전까지 자신들 앞에 있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5챕터 반격 전야 모욕과 조롱. 그날 밤 정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민원실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박태수가 노인분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겠군요.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과 권위는 평범한 민원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영은 직감적으로 느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나영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영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박태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으로 계속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선배님 괜찮으세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어 나영을 쳐다봤는데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나영아, 어제 그 할머니 말이야.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꾸 그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말하는 거지. 곧 다시 만날 거다라고. 나영은 박태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선배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모두들 조용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야, 박태수? 어제 그 할머니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 동료 직원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 마지막에 하는 말이 완전 소름 끼쳤어. 뭔가 협박 같기도 하고. 그러게. 보통 할머니들과는 뭔가 달랐어. 눈빛이 말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모두들 어제 일에 대해 뭔가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작스럽게 민원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손에는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서북구청 민원처리 담당 부서장님 계신가요? 그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부서장이 황급히 나왔죠.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감사원 조사관입니다. 이곳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말에 민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감사원이라는 말에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특히 박태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요? 갑자기 왜? 부서장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준비된 서류를 펼치고 있었어요. 지난 2주간 이곳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박태수 주무관의 민원인 폭행 및 모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박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특히 어제 그 할머니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폭행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이... 박태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조사관은 이미 파일을 꺼내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피해자의 상세한 기록까지 말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자 박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정나영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봉투에 넣어보낸 진술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박태수 주무관, 지금부터 당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의 말에 박태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시선을 피하며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 행동했죠.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업무를 한 것뿐인데.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했다고요? 민원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서류를 찢어버리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평소 업무라는 말입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박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이죠. 정나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영의 마음속에는 그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였던 걸까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나영 씨. 갑자기 조사관 중 한 명이 나영을 불렀습니다. 네. 당신이 제출한 진술서 덕분에 이번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나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태수는 결국 조사관들과 함께 민원실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죠. 평소에 그렇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원실에 남은 직원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도 박태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영은 그날 오후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그분께 말입니다. 6챕터 감찰관의 이름으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북구청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죠. 평소에 여유롭게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상태였고 민원실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박태수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감사원 조사관들이 가져온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죠. CCTV 영상, 정나영의 진술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나영은 그날 오후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없어진 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민원인들에게 훨씬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마치 언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민원실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나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더 이상 숨겨진 분노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있었죠. 할머니는 나영의 창구로 직접 왔습니다. 나영은 긴장하며 일어났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인사차 왔어요. 그리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고마움이요? 나영이 어리둥절해하자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진술서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나영은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르신, 혹시 당신은?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잠깐 밖으로 나갈까요? 두 사람은 구청 뒤편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저는 김미옥입니다. 감사원 소속 비공식 감찰조사관이에요. 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원이라는 말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동안 계속, 네, 이곳의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잠입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미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은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냥 양심에 따라 한 일인데, 바로 그 양심이 귀중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용기를 냈잖아요. 미옥의 말에 나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태수 선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죠. 내일 최종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민원인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파면될 예정이에요. 파면이요? 나영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었거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을 폭행하고 모독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미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온 사람의 신념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해요. 박태수 선배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나영의 말에 미옥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조직의 잘못된 문화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무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직접적인 폭행이나 심각한 모독 행위는 박태수가 가장 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경고 처분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미옥이 설명하자 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나영의 질문에 미옥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쌓인 경험이죠.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판사셨다고요? 나영이 더욱 놀랐습니다.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은퇴 후에 감사원에서 이런 일을 맡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미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내일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신도 참석해야 해요. 저도요? 네, 내부 신고자로서 증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미옥의 말에 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요. 용기는 원래 당신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저 꺼낼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미옥이 따뜻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영 씨, 미옥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양심을 잃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미옥이 카페를 나간 후 나영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박태수의 운명도 결정되고 민원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뀔 것이죠. 나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나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내일이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7챕터 최후 통첩. 다음 날 오전 10시 서북구청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회의실 한쪽에는 감사원 조사관들이 앉아 있었고 정나영도 증인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김미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들어 미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아니, 설마, 민원인이. 박태수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미옥은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며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수십 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원 특별감찰관 김미옥입니다. 미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지난 2주간 저는 대한민국 감사원의 정식 지시에 따라 서북구청 민원처리 부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시행했습니다. 구청장과 부서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감찰 결과 이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이 파란색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태수 주무관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격 모독, 물리적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 박태수 주무관은 70대 노인 민원인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물리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 범죄 행위입니다. 미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서류를 고의로 찢어버리고 노인들이 문제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장적으로 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죠. 미옥은 박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태수 주무관,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단순한 민원인으로만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30년간 이 나라의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온 판사였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절망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판사였다고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미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그 많은 노인 민원인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나라의 전직 판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미옥은 테이블 위에 파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박태수 주무관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박태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박태수 주무관. 미옥이 박태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네. 공무원 윤리규정 제12조 위반, 민원인 인격 모독죄,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물리적 폭행죄. 미옥이 하나하나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감사원은 박태수 주무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파면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박태수는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있어서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었거든요.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는 그냥. 박태수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일자 2025년 8월 7일 감사원 특별감찰관 김미옥. 서명을 마친 미옥이 박태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박태수 주무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박태수가 고개를 들어 미옥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박태수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미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말에 박태수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미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나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미옥이 회의실을 나서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태수의 공직 생활도 서북구청의 잘못된 관행도 모두 막을 내린 것이죠. 8챕터 변화의 씨앗.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서북구청 민원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박태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이 앉아 있었고 민원실 전체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나영은 창구에서 한 어르신을 정중히 응대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박태수나 다른 선배들이 비웃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서류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영의 친절한 말에 어르신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요즘 공무원들이 참 친절해졌네.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나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때 민원실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찰관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영은 미옥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구경 삼아 왔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보려고요. 미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원실을 천천히 둘러봤죠. 민원실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고 서류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미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민원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노인 민원인에게 의자를 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나영 씨, 당신 덕분이에요. 미옥이 나영에게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나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때 민원실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민원인이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박태수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미옥과 나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민원실 같네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미옥도 동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게 원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박태수로부터였어요. 나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태수 선배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나영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나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그 메시지를 본 미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박태수도 이번 일을 통해 뭔가 깨달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화나고 원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영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옥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빛나는 법이죠. 나영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어르신,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나영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직 갈 곳이 많아요.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감사원입니다. 다음 지역 조사 일정 확인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미옥이 나영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요.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신고되었거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나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희망적이에요. 미옥이 따뜻하게 말하며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여기는 제대로 된 민원실이 되었네요. 국민을 섬기는 진짜 공무원들이 있는 곳 말이에요. 미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영은 깨달았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청 밖으로 나온 미옥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정의가 승리한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곳에서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구나. 미옥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끝으로 위 이야기의 교훈은 막말과 권위 앞에 침묵하지 않은 김미옥 감찰관의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무시당하던 노인이 사실은 정의를 위해 살아온 전직 판사였다는 사실은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단정짓는 우리의 편견을 돌아보게 하죠. 이 이야기는 정직과 존중이 결국 부끄러움 없는 삶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묵직하게 전달합니다.